자, 31번. 자동차의 앞바퀴 정렬에서 토인 조정은 무엇으로 하느냐? 자, 자동차는 바퀴가 아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정확한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 이 자동차를 위에서 보았을 때에 바퀴 4개가 똑바로 정렬이 잘 되어 있어야 이 자동차는 앞으로 쭉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동차의 기하학적인 중심선에 바퀴 4개가 전부 다 정렬이 맞아야 자동차가 직진성, 안전성, 주행성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하학적인 중심선에 바퀴의 중심선들이 맞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독트랙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개가 언덕길을 뛰어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개가 언덕길을 뛰어내려갈 때 똑바로 못 내려갑니다. 약간 끼우뚱 뒤통수의 엉덩이가 실룩실룩 하면서 흔들리면서 뛰어내려가요. 이걸 보고 우리가 독트랙이라고 하는데,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 정렬이 맞지 않으면 자동차가 삐딱하게 해가지고 흔들리고 가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타이어 마모가, 이상 마모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안전성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의 기하학적인 중심선에 자동차 주행할 때 모든 직선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맞추는 정렬이 바로 앞차륜 정렬인데, 이 앞차륜 정렬은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뒷바퀴까지 정렬을 다 맞추죠. 그래서 전차륜 정렬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앞바퀴에 정렬을 두는데 보통 우리가 캠버라는 것을 두게 되고, 그 다음에 캐스터, 그 다음에 토윈, 그 다음에 킹핀 경사각, 이런 걸 두게 됩니다. 그래서 캠버란 무엇이냐? 자동차를 앞에서 보았을 때 앞바퀴의 위쪽이 아래쪽보다 조금 더 벌어져 있어요. 요걸 바로 수직선에 의해서 각을 이루는 것을 캠버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자동차 자동차의 그 하중이 차축에 얹혀졌을 때, 그럴 때 앞차축의 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벌려놓으면 차축에 하중이 들어가면 여기 똑바로 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미리 자동차의 위쪽을 아래쪽보다 조금 더 벌려놓는 거, 요게 캠버입니다. 이 캠버를 둠으로 인해서 핸들의 조작성이 양호하고 보건성도 나타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성. 그 다음에 캐스터는 뭐냐? 자동차를 옆에서 봤을 때 축을 이루고 있는 축 자체가 영의 캐스터, 회전이 이렇게 나갈 때 정의 캐스터 플러스죠. 그 다음에 부의 캐스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축 자체 잡아주는 거. 그래서 보통 일반 자동차에서는 정의 캐스터를 많이 줍니다. 이건 직진성, 그 다음에 보건성, 이런 걸 두기 위해서 우리가 캐스터를 두고요. 그 다음에 토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동차를 위에서 봤을 때 앞바퀴의 앞쪽이 뒤쪽보다 더 좁혀져 있는 것을 토인, 벌어져 있는 것을 토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똑바로 놨을 때는 자동차가 고속 주행을 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캠버로 인해서 얘가 자꾸 다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려고 그래요. 벌어지면 어떻게 돼? 차가, 핸들은 가만히 있는데 차는 내가 똑바로 잡고 있는데 차가 자꾸 옆으로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미리 앞바퀴의 앞쪽을 뒤쪽보다 조금 더 좁혀 놓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캐스터를 옆에서 봤을 때 이 킹핀 경사각도 핀을 잡아주는 경사각이 있어요. 앞에서 보면은 킹핀 경사각, 옆에서 보면은 캐스터, 이런 건데, 이러한 정렬을 옛날에는 스포게이지라는 걸 가지고 정렬을 다 했어요. 턴테이블하고. 근데 요새는 전부 다 어떻게 돼? 레이저로 다 봐가지고 차량 전체의 4바퀴가 전체적인 기하학적인 중심선에 다 맞게끔 컴퓨터로 다 계산을 해서 조정하게끔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캐스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캐스터는 조정이 가능하고 토윈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캠버는 조정이 안 됩니다. 캠버와 킹핀 경사각은 조정을 못 합니다. 별도의 조정하는 게 없어요. 캐스터를 조정하다 보면 캠버가 약간 변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캐스터와 토윈은 조정할 수 있다. 근데 가장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토윈인데, 토윈은 무엇으로 조정하느냐? 자, 자동차 위에서 보자고요. 차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바퀴가 있다고 보자고요. 바퀴가 있고 밖에 너클이 있고 여기에 양쪽에 타이로드라는 것이 있고 중심 링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타이로드. 자, 이 타이로드를 조정하게 되면은 얘를 늘리면 이 축을 중심으로 여기서 늘려지면 이 축을 중심으로 타이어 앞바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가 늘어나니까, 그죠? 얘도 마찬가지. 늘려주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차이가 앞쪽인데 타이어 앞쪽이
뒤쪽보다 더 좋아지죠. 그래서 이걸 바로 토윙. 여기를 줄여주면 타이어 뒤쪽이 더 당겨지고 앞쪽이 더 벌어지겠죠. 이게 토아웃.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토인을 조정하는 것은, 즉 토인 조정은 무엇으로 하느냐? 타이로드의 길이로 한다. 이 타이로드의 길이 늘리고 줄이고에 따라서 토인이 조정이 가능하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자동차가 선회할 때 차체의 좌우 진동을 억제하고 로링을 감소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먼저 진동의 종류를 잠깐만 보자고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자동차 그림이 있을 거예요.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축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런 축을 하나 만들고 위에서 나오는 축을 만들고 옆에서 나오는 축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시험에서도 이런 게 가끔 나옵니다. XY 축을 잡아주고 다음 무슨 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하는 진동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또는 직선 운동하는 운동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스프링 위 질량, 그러니까 차축의 위에 스프링이 얹어지고 이 스프링 위에 이 차체가 얹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차체의 진동을 가지고 네 가지로 구별합니다. 이걸 손바닥으로 한번 볼게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죠. 여기 앞부분이고 뒷부분이고. 자, 요 부분,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하는 거, 회전 진동하는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뭐예요? 로링. 요게 로링이에요. 그 다음에 위의 축, 차 위에서 나오는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 요윙. 그 다음에 이 축을 중심으로 상하 운동하는 거, 바운싱. 그 다음에 앞에 요 옆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 요게 뭐야? 피칭. 예, 피칭. 그래서 피칭, 바운싱, 요윙, 로링. 요거 여러분들 손바닥 가지고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좌우 진동, 선회할 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이거 로링이잖아요. 로링. 그죠? 로링을 감소시키는 장치,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평형을 잡아줘야 돼. 그 잡는 축이 뭐냐면 바로 스테이빌라이저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승용차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앞바퀴 뒤쪽에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를 연결하는 강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현가장치 컨트롤 암에. 그게 바로 비틀림 탄성을 이용한 스테이빌라이저입니다. 그래서 한쪽 바퀴가 내려가면 바로 복원되게끔, 또 이쪽 바퀴 내려가면 다시 복원되게끔, 이렇게 해서 평형을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스테이빌라이저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제어 제동장치, 즉 ABS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ABS 장치, 이거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길이 미끄럽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 성능도 성능이지만 조향성을 주기 위한 장치가 바로 ABS 장치입니다. 그래서 ABS 장착 자동차들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조향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ABS가 없는 자동차들은 눈길이나 빗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차가 쭉 밀려나가죠. 제동거리도 길어지고. 그런 ABS 장치들은 그만큼 분당, 이 오일의 압력을 갖다 분할해서 푹 쪼개서 줍니다. 그래서 이 페달을 급히 밟았을 때 미끄러짐이 발생하면은 페달에서 쿡쿡 역류해서 돌아오는 동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꺽꺽꺽꺽 하죠. 뿌덕덕덕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미세하게 잘라서 계속 오일을 보내주면서 잡았다 놨다 하면서 제동도 되고 조향성도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장치가 바로 휠 스피드 센서라는 것이 있고, 각 바퀴마다 돌아가는 속도를 검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미끄러짐과 미끄러지지 않는 타이어의 속도도 조절해서 자동차가 틀어지지 않게끔 제어할 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전자제어 유닛. 어쨌든 이것도 컴퓨터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전자제어 유닛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하이드로닉 컨트롤 유닛. 이것은 오일을 갖다가 분배할 수 있는 유닛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하이드로닉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데, 각속도 세어는 아닙니다. 각속도 센서는 아니고 요거는 조향장치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3번에 제동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각속도 센서다.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토크 컨버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수동 변속기에서는 동력을 전달해주고 차단해주는 게 바로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죠. 기계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동력을 전달해주는 건데, 자동 변속기에서는
오일의 흐름을 가지고 오일이 부닥쳐서 가는 걸 가지고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해 주는 걸 우리가 토크 컨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크 컨버터는 우리가 속도, 비, 그 다음에 전달 효율, 토크, 비율 이런 것이 있는데 클러치 비는 아니죠.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동 변속기에서 나오는 그 기계식 동력 전달 장치인 클러치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주행 중 제동 시 좌우 편제동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자, 편제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양쪽 바퀴 또 앞바퀴와 뒷바퀴가 똑같은 힘으로 딱 잡혀야 정확한 차가 틀어지지 않고 딱 제동이 걸리겠죠. 근데 마모가 서로 잘못되거나 뭔가 잘못돼가지고 왼쪽 바퀴의 제동력과 오른쪽 바퀴의 제동력이 서로 달라. 그럼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이크 밟으면 돌아가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편제동이라고 하는데 편제동이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드럼의 편마모.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드럼이 각각 달리 마모가 된 거야. 그러다 보면 압력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편제동이 걸리고 그 다음에 휠 실린더 오일 누출. 오른쪽 바퀴든 왼쪽 바퀴든 오일이 하나 휠 실린더에서 오일이 누출이 돼. 그러면 그만큼 제동력이 차이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라인의 접촉 불량이라든가 또는 기름이 부착됐을 때도 그렇고 그러나 마스터 실린더 리턴 구멍이라든가 이런 것이 막힌 건 아니다. 마스터 실린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이 이렇게 있으면 페달에서 푸시로드를 이용해서 여기 실린더 오일을 갖다가 보내줄 수 있는 주사기나 다름이 없는데 여기 오일 탱크가 있고 이 오일을 갖다가 공급하는 실린더가 바로 마스터 실린더입니다. 이 마스터 실린더에서 페달을 밟았을 때 오일이 앞바퀴 쪽, 뒷바퀴 쪽 공급이 되겠죠. 갔다가 오일이 페달을 놓으면 다시 리턴돼서 와야 되겠죠. 그래야 브레이크가 풀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브레이크가 풀리는데 오일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리턴되는 구멍이 딱 막혀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가 안 풀리는 원인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편제동은 리턴 구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나가서 양쪽에 있는 이쪽 바퀴와 이쪽 바퀴의 제동력을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서 갈라지고 나가서 갈라지다 보니까 편제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36번 문제. 전자제어 동력 조향장치의 요구 조건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핸들 작용도 조향장치도 전자로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 시 조향 휠의 조작력을 일단 작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긴급 조향 시 신속한 조향 반응이 보장될 것 그리고 직진 안정감과 미세한 조향 감각이 보장돼야 되는데 고속 직진 시 복원 발력을 감소시켜서 이러면 안 됩니다. 들어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